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완자쌤 비법 특강부터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물체에 적용한 힘의 한일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적용하기. 자, 수평면이 전피에 정지되어 있었다라는 정보, 되게 중요한 정보죠. 정지되어 있었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마가 20N의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하다가, 그래서 Q를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H까지 올라갔고요. 여기서 5m까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때 H의 높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 20N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짜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물체에 적용하는 힘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중력이 있고 수직항력이 있고요. 20N.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고 요 힘만이 알짜 힘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왜? 중력과 수직항이 서로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 힘만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알짜 힘이 한 일은 20N 곱하기 5m로, 즉 얼만큼 일을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는 100줄 이랬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알짜임이 한 일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이 곧 무엇이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100줄이고, 처음에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었었다가 요때 운동 에너지 값이, 나중 운동 에너지 값이 100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에서의 물체 운동 에너지는 100줄. 자, 그 다음 요 Q와 R 사이에서는 이제 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찰력도 존재하지 않고, 이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곧,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100줄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빵 운동 에너지 100줄이어 가지고 100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R까지, 최고점 R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R에서의 속도는 당연히 0이 되고, 즉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요 기준면에서 Q에서 운동 에너지가 100줄, 위치 에너지가 0줄이었는데, R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0줄이고 오로지 다 뭐로 전환이 됐다? 위치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100줄.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 100줄이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가 100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질량이 나와 있고 중력과 속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자, 가와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B 높이 차가 H가 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A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죠.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실제로 얘네들은 지금 중력이 EMG, 이쪽으로 중력이 mg이기 때문에 요 손이 안 잡고 있었다면 AB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손으로 잡아가지고 눌러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뭐 F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힘 F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에서 힘의 평형 상태 M 더하기 mg가 EMG다. 따라서 이 mg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A를 가만히 놨습니다. 잡고 있던 A를 가만히 놓은 후 높이 차이가 3h가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들이 한 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동거리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A가 올라간 거리와 B가 내려간 거리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 연결되어 함께 운동하므로 A가 올라간 만큼 B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 생각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올라간 거리와 B가 내려간 거리 각각 2h다. 얘가 여기에서 2h만큼 올라가고 얘가 여기에서 2h만큼 내려가야지 3h의 격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3h가 멀어지려면 얘가 2h 올라가고 얘가 2h 내려가야지 3h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지금 얘가 2h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A의 기준면이라 잡고 여기를 B의 기준면이라고 잡는 겁니다. 근데 요 높이를 A의 기준면이라고 잡고요. 요 높이를 B의 기준면이라 놓았을 때 자, A는 2h 증가했고요. B는 2h 감소를 했겠죠. 자, 따라서 A의 위치에너지 증가량은 mg2h, B의 중력의 증 감소량은 emg2h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 이때 A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왜? 멈춰 있었잖아요. 정지돼 있었잖아. 근데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 물체, 한 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B의 속력 V라고 하면 A 속력도 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한 물체로 봤을 때 A, B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합은 자 합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V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나에서의 운동에너지 A가 B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속력은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B의 속력이 V라면 A도 실에 같이 묶여 있으므로 연결되어 같이 운동하므로 A의 속력도 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지금 질량이 m이고 2분의 1 mv제곱이 A의 운동에너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B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2m 곱하기 v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B의 운동에너지이기 때문에 A가 B의 몇 배인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그냥 2분의 1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하여튼 여기서 요식 같은 경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손을 놓았을 때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중력이 한 1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B의 중력에 의한 이치 에너지 감소량이 곧 무엇이냐? 중력이 한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중력이 한 1이 지금 어떤 일이냐? 중력 자체가 R자임이 됩니다. R자임이 한 1이 돼버리는 거고, 이 경우에서는 중력이 R자임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B 친구가 EH 움직이고 A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A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고 B는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러면은 결국 한 일은 요만큼이 되는 거고, 그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요 계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다음. 자, 도르래에 매달려 운동하는 물체 운동 분석하기. 자, A가 Q를 지난 순간 B의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같은 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얘도 속력이 V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다음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이다. 질량은 A가 몇 배인지 쓰시오. 또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모두 구한다. 자, B의 질량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MB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H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감소량 MBGH라고 잡아주시고, 속도는 V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거 쓰시는 겁니다. 요 글을 뭐로 바꾸면 되나요? 수식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주시면 어차피 MB, MP 약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V에 대해서만 식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때 A와 B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으므로,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 놨을 때 R자임이 이거 중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MBG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중력이 한 1이라는 것 자체가 R자임이 한 1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게 곧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 곱하기 이동한 거리. 1의 에너지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력이 한 1이고 중력이 전달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요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또 두 식에서 V는 루트 GH 값을 대입을 해줬을 때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까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용수철 연결된 경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지되어 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가 3D이다. 자, 다음 나는 가에서 여기 P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질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는 얘 중력값 mg, 얘 중력값 emg, 그쵸? 근데 3mg로 밑을 향하고 있는데 정지되어 있다라는 건 탄성력이 반대쪽으로 3mg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늘어난 길이를 3D라고 했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크기만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K값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이 용수철 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K값을 좀 구해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구한다. 자, 지금 보면 여기 3D 늘어나 있었는데 지금 3D 늘어나 있던 게 D만큼 줄게 되었죠. D만큼 이동을 하였죠. 자, 그래서 가에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용출 상수식을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나에서 이동거리가 d이기 때문에 결국 변형된 길이는 2d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에서 용수철에 적용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K를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즉 탄성 에너지의 변화량을 따져보면 이렇게 식을 쓰실 수가 있고요. 요 값이 나온다라는 걸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자, 요때 이 친구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같은 속력 V라고 둘 수 있고요. 지금 요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이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있죠. 지금 B가 요 밑에 있다가 이렇게 딸려 올라온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도 존재하죠. 따라서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곧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AB 운동의 증가량 합과 똑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고, 요거를 좀 놓치는 경우들이 존재하니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 운동의 증가량, 이렇게 식을 쓰실 수가 있고요. M 모두 다 약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속도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대표 자력 분석하 내신 만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체가 5m에서 10m까지 이동하는 동안 어떤 운동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봅시다. 자, 나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무슨 힘이죠? 장력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짜임이 아니라 장력을 써놨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현재 이 물체는 5kg짜리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니까 중력이 50N 작용하고 있고 위쪽으로 텐션, 장력이 걸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5에서 10m 장력 값이 50이기 때문에 이때 장력이 50이고 따라서 알짜 힘이 몇이다? 알짜 힘이 0이다. 즉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하셨을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력이 50N이면 알짜 힘이 0이므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죠. 자, 다음 0에서 10m까지 이동하는 동안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몇 줄인지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넓이를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 왜? 이 힘이 이동한 거리 나왔기 때문에 이 힘이 한 일인 딱 요 그래프의 넓이가 된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한 일은 이 그래프에서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넓이가 지금 500이고요. 여기 넓이가 250이니까 750줄, 750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0에서 5m까지 물체는 이때 0에서 5m에서는 알짜 힘이 50N이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5m에서 10m 앞에서 했었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0에서 5m까지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은 50N으로 5m 정도 올렸기 때문에 250줄을 일을 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m인 지점에서 알짜 힘의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나요? 그렇네요.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를 250줄이라면 5m인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250줄이다 라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1 운동에너지 정리였죠.
자, 물체의 속력은 5m인 지점에서가 10m인 지점에서 크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똑같습니다. 같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물체가 2m인 지점 지날 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5m/s 제곱이다. 자, 이때 R자임이 50N이고 질량이 5kg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 A 값은 5가 아니라 10m/s 제곱이다. 뉴턴 제2법칙 사용하시면 금방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물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10m인 지점에서가 5m인 지점의 2배이다. 자, 위치 에너지는 mgh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이기 때문에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를 고려했을 때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5m인 지점에서가 10m인 지점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속력이 동일하죠. 동일.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2배가 아니라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쉽죠? 좋습니다. 자, 다음 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형점 5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위치 에너지 식이 뭐였죠? 2분의 1 kx 제곱이었죠? 따라서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A와 B에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같고 O에서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자, 여기서는 변형된 길이가 없기 때문에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O에서 B로 운동할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늘어난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점점점. 자, 다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B 지점까지 가면은 속력이 멈추게 되니까. 그리고 다시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자, A, B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비교했을 때 A랑 B는 똑같고 O는 0. 운동 에너지, 자,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O가 가장 크고 A랑 B에서는 속력이 빵이라서 두 개 똑같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마찰,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따라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모두 똑같다라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 맞습니다. 보존이니까. 자, A에서 추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O의 추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쵸? A에서는 속력이 빵이라서 여러분들 A에서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고 최대고 속력이 빵이라서 운동 에너지 0입니다. 반대로 평형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다라는 걸 손쉽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A에서 O로 운동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 감소가 말이 안 되죠. 지금 마찰, 공기저항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O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맞습니다. 얘가 빵이니까 얘네 두 개 더한 값이 그냥 운동 에너지 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맞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5에서 A로 운동할 때 추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맞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속력이 빵이 돼서 다시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감소한 만큼 탄성력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 맞습니다. 여기 운동 에너지가 최대였을 때 여기선 탄성 에너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5에서 B로 운동할 때 추의 탄성력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 애초에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는데 감소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운동 에너지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된다. 자, 내신 만점 문제 조금 풀어보고 또 영상 이후로 또 넘기겠습니다. 영상 길어지면 힘드니까. 자, 다음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3kg 물체가 6m를 이동하는 동안 힘의 크기를 물체 이동거리에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봅시다.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선 F는 ma,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면 힘이 일정하지가 않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증가함으로 가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F가 물체의 한 일은 30줄이다. 자, 요 넓이 자체가 6 곱하기 5, 30이기 때문에 30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니까 15줄이니까 그쵸? 요 넓이가 따라서 요거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15줄. 자, 이때 마찰이 없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이고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수평면에 물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얘가 F 값이 계속 커지는데 6m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6m를 0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알짜임이 한 일이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자, 이때 알짜임이 한 일이 15줄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15줄이고요. 초반에 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나중에 속도 V라고 했을 때 2분의 1 그다음 질량 나와 있었네요. 질량 3kg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3 곱하기 V제곱이 15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따라서 V제곱이 10이란 뜻이고 V는 루트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또 정지되어 있고요. 5N 힘 나와 있고요. 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힘이 일정해야 된다 했죠. 그럼 이 R자임 5N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중력과 수직항력은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기 때문에 상쇄하고 요게 R자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5N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1m/s 제곱 따라서 이 질량이 5kg인 거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자,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2초 후, 2초라고 되어 있네요. 2초 후 물체 운동 에너지는 10줄이다. 자,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10줄이냐 물어보는 건데 이때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2초 후면 속도가 어떻게 되죠? 속도 변화량이 2m/s이기 때문에 2m/s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2의 제곱 하면은 계산값이 10줄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동거리 찾는 것보다 이렇게 속력 구하는 게 더 빠르네요. 좋아요. 자, 다음 물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5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5m 이동하면은 R자임 5N으로 5m를 이동하면 이 25줄이 R자임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고, 자, 그럼 5m일 때의 운동에너지가 25줄이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제곱이 25줄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V제곱 값이 1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물체 속력은 V는 루트 10m/s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마찰이 없는 나와 있고요. 정지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를 힘 F를 작용하여 당기는 것을 나타냈다. 질량 나와 있고요. 20m 움직였네요. 좋습니다. 근데 힘의 크기가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Q의 성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R자임이 한 일이 되는 거죠. 넓이가 의미하는 게 R자임이 한 일. F가 왜냐면 여기서 R자임이다라는 거를 바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다른 힘이 없죠. 이 자체가 R자임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R자임이 한 일이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요 사각형이 40이고 요 사각형이 20이기 때문에 R자임이 한 일이 60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0줄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겠고요. 처음에 정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에너지가 결국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0kg 곱하기 V제곱이 60줄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따라서 V제곱은 12줄이 된다. V는 2루트 3줄이 된다라는 걸, 줄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미터 퍼 세크죠. 나 왜 이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상에 x는 0에 정지해 있던, 또 정지돼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질량이 10kg의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여 x는 L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 자,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을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일단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x는 2m에서가 x 3m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R자임이 요 양수값이실 때 보면 요만큼 넓이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R자임이 한 일이 곧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R자임이 한 일이죠. 넓이가 한 게 R자임이 한 일. 자, 따라서 x가 2m일 때까지 R자임이 한 일은 x가 2m일 때까지 R자임이 한 일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래서 즉 10줄. 그리고 x가 3일 때까지 0부터 3일 때까지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 즉 15줄 R자임이 했고, 이게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3에서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운동에너지는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x는 2에서가 작다, 15줄이 더 크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x는 3m에서의 물체 속력은 루트 3m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계산을 마저 하면 2분의 1 곱하기 10kg 곱하기 v제곱이죠. 여기 키로수가 10kg니까 해주실 때 그럼 v제곱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v는 루트 3이 된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디귿선지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x는 3m에서 운동에너지가 15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x는 Lm를 갔더니 지금 정지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0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됐죠? 0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이 문제에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4. 힘을 지금 운동 방향에 반대로 주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에 반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속력이 줄어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속력이 언제까지 줄어드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즉 요 구간에서의 넓이가 R자임이 한 일이, 여러분들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전달이라 한 걸 할 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준다라는 건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뺏어간다는 건 일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요 과정에서는 R자임이 한 일이 곧 운동에너지 변화량, 증가량이 되었죠. 이때는 에너지를 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일 때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경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요 경우가, 속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에너지를
뺏어간다. 이해되셨죠? 즉 x L미터까지 15줄의 에너지를 1이 뺏어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넓이 있죠, 여러분들. 요 넓이. 즉, 요 길이가 L-3이고요. 이 높이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즉, 요 넓이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L-3 곱하기 4가 15줄의 에너지를 뺏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음의 일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요거 계산을 다 해보면 2 곱하기 L-3이 15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L-3이 2분의 15, 즉 L은 2분의 2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은 2분의 2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 15줄이 0이 됐다, 즉 에너지를 15줄이 1이 뺏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만큼 이걸 뺏어갔다는 의미가 되고 이 넓이가 곧 15줄을 의미하고요. 이 부호가 밑에 음으로 있다라는 거, 음의 일을 한다라는 건 에너지를 뺏어간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해를 통한 공부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